이번에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회계기준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냥 뭐 PDF 파일을 열어볼까요?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처음에 개요 같은 것들 나와 있고 자 그럼 재무 보고의 개념 체계에서 먼저 목적이 있죠. 자 그리고 뭐 유용한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280페이지까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경관리사에서는 이 중에 좀 일부 부분만 이제 시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목적. 자,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왜 필요할까요? 회계기준 제정하는데 이제 검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지, 자, 이때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감사인은 자, 감사인이 이제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인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을 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회계감사를 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 밖에 기타 이해관계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리고 하나 더 별도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특정 회계 기준과 재무보고 개념 체계가 서로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를 우선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에 가면은 법인세 회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회계에 보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있고, 자,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재무보고 개념 체계를 보면 자산과 부채는 따로따로 자, 상계에서 보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 회계 부분을 보면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그냥 상계에서 보고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르죠. 뭐가 우선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더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좀 회계를 공부하시고 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하나만 있네요. 계속기업의 가정. 저 계속기업의 가정은 뭐냐면 자,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자, 기업은 계속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결국 이제 사우디로 넘어갔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서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2024년도에 자, 부산 엑스포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2024년도에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해 볼게요. 그런데 자, 이게 엑스포가 무사히 끝나면 나 폐업할 거예요. 그러면 6년밖에 없을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할 때 뭐 6년 이내로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회사가 어떤 유형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10년 동안 한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 10년 이내에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할 거야. 이러한 가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질적 특성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참고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 참고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주요 질적 특성과 부차적 질적 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하지 않고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차적 질적 특성이라고 하지 않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자, 아무래도 둘 중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이거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거 좀 여러분들 이거 좀 외워야 됩니다. 자,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적 합성과 뭐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목적적 합성이 하부 속성 세 가지가 있어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제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로 쓴 이유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 이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이 신뢰성의 하부 속성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별도로 독립을 했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의 세 가지가 있네.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의 배제 이렇게요. 그리고 자, 그럼 잠깐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검증 가능성 있죠. 자, 검증 가능성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목적적 합성에서 적시성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내려간 거. 자, 이거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예제 1-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개념 체계하고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되어 서로 달라요. 그럼 뭐가 우선된다?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우선됩니다. 자, 1번에 4번이 답이 돼요. 자, 6번. 자, 2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자, 조금 이제 치사하게 냈는데, 자, 일단 1번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2번 보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재무보고라고 하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자, 여기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특성,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재무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자,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됩니다. 자,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익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서 기업 이름을 써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의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우리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려면은 재무보고를 해야 되고, 자, 만약에 재무보고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가 되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이 거래가 안 돼요. 주주들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회계 정보를 제공했을 때 효익, 상장 기업 유지할 수가 있다. 원가. 그러면 뭐 회계 담당자의 급여라든가 외부 감사 수수료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이거보다는 효익이 크면은 정보 제공해야 되죠. 자, 비교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 자, 비교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은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자, 3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근본적 맞죠. 자, 보강적 질적이 특성이 극대화해야 되면 자, 근본적 질적 특성화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거나 포기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 극대화가 아니라 근본적 질적 특성이 극대화예요.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자, 4번. 소모품을 구입을 하는데 자, 이거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대신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근거를 물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막 계속 막 구입한다고 할게요. 구입하고 사용하고 구입하고 사용하고 그럼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사용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를 그냥 1년에 한두 번 구입하면 괜찮은데 계속 이런 회계 처리를 반복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없어질 거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자산으로 처리할 텐데 그냥 어차피 이거 금방 없어질 거야. 어차피 비용이 될 거야. 이런 경우에는 구입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중요성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1장 내용이 끝났습니다.